자, 2020년 11월 26일 목요일 붕어양의 썰망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루 쉬고 왔는데 다들 잘 지내셨습니까? 잘 지내셨나요? 아, 그 쉬기 하루 전날 너무 빈손으로 가가지고 좀 마음이 울적했습니다. 보통 저는 쉴 때는요, 이 방송과 관련된 거 1도 신경 안 씁니다. 그냥 그렇게 쉬어야 좀 쉰 것 같더라고요. 막 방송, 막 쉬고 있는데도 막 방송하는 거 막 일일이 고민하고 하면 너무 머리가 아파가지고. 일단 방송할 때는 방송할 때 집중하고 쉴 때는 아무것도, 되도록이면 아무것도 안 하려고 합니다. 아무것도 안 하려고 하는데, 이 직업병이라는 게 생기더라고요. 유튜브 하니까 직업병이라는 게 뭐냐면, 뭘 해야 여러분들하고 좀 도움이 될까? 뭘 얘기해야 여러분들한테 좀 즐거울 수 있을까? 막 그런 것들을 계속 생각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유튜브라는 게 엄연히 창작 활동이기 때문에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지금 제가 하는 것 자체가 다 창작이잖아요. 맞죠? 유튜브 자체가 크리에이터이기 때문에 유튜브를 뭐라 불러요? 유튜브 방송하는 사람도 뭐라 부릅니까? 유튜브 크리에이터라 부르죠. 창작자 부릅니다. 창작자. 유튜브에서는 저희 같은 사람들을 그냥 방송인이 아니라 창작자로 불립니다. 창작자. 만드는 사람으로. 새로운 걸 만들어내는 사람으로 분류하기 때문에 저 역시 이게 항상 뭔가 어떤 얘기를 하면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될까? 왜냐하면 똑같은 걸 할 수는 없는 거니까. 비슷비슷한 걸 할 수 있어도 똑같은 걸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고민이 많은데 아무튼 여러분들 좀 많이 도와줬으면 좋겠고요. 저도 여러분들이 힘 난 대로 여러분들한테 많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버가 아니라요. 이게 여러분 호칭을 다르게 해야 되는 게 시청자가 유튜버고요. 유튜버는 시청자를 얘기하는 거야. 유튜브 플러스 뷰어를 합쳐가지고 유튜버라 부르는 겁니다. 유튜브에다가 플러스 뷰어란 시청자를 합쳐가지고 유튜버라 부르는 거예요. 저희는 이제 유튜버라기보다는 유튜브 크리에이터. 예, 지금 저 말이야 저. 나머지 여러분들은 유튜버라고 부르는 게 맞고 저희도 엄에다 유튜버라고 하는데 채널 운영한 사람이도 유튜브 크리에이터라 불러야 돼요. 왜냐하면 저희가 사용하는 프로그램이 유튜브 크리에이터이기 때문에. 자, 아무튼 각설하고 자 이제 본격적인 설방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썰입니다. 시청자 고민 사연이고 닉네임은 다이님께서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사연을 보내주신 다이님께 감사의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사연 보내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자, 시작하기 전에 마이크 테스트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나 제가 마이크로 얘기하는데 뭐 목소리가 탁 튄다, 듣기 거북하다, 좀 이상하다 싶으신 분들은 바로바로 저한테 얘기해 주시면 그에 맞게 수정하도록 할 테니까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다행히 사연 보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지금부터 바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모님 안녕하세요. 혹시 상담 부탁드려도 될까요? 3개월 정도 단기간에 돈 벌고 나오려고 하는데요. 국내에 있는 LG 이땡땡 3조 위계대와 중소기업 마스크 생산 야간으로 고정 어디가 나을까요? 집은 서울입니다. 일단 제가 아까 미리 이 사연자분한테 말씀드렸는데요. 이게 사연이 너무 짧습니다. 짧아서 일단 이분한테 몇 가지 여쭤보려고 합니다. 왜냐? 단순히 여기 있는 것만 가지고 제가 딱 이렇다 저렇다 말씀드리기가 좀 곤란하기 때문에 일단 정보를 알아야 됩니다. 일단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님이 성별이 어떻게 되며 남자인지 여자인지, 그리고 왜 서울에서 보니까 지방으로 가려고 하시는지, 그리고 왜 3개월만 돈 벌려고 하시는지 요 세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제일 궁금합니다. 아, 여자분이라고요? 여자분인데 사실 그러니까 지방에서 일을 한다는 거잖아요. 지방에서. 이 서울 땅을 놔두고 이 지방을 내려가서 일자리를 구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왜냐하면 서울은 공장이 없어요. 아, 직장 다니다가. 네네, 말씀하세요. 아, 원래 직장인이셨구나. 나는 솔직히 그건 줄 알았습니다. 대학생이, 공시생은 넘어왔다고요? 공무원 시험 준비하시는구나. 공무원 시험 혹시 준비하시게 된 이유라도 있습니까? 요즘에 공무원만큼 뭐 좋은 직업이 없긴 하죠. 그래서 제 유튜브 보셔서 아시겠지만 사실 뭐 많은 영상들 중에 공시 관련된
그런 영상들이 많잖아요. 저는 뭐 공무원 되면 상관없는데, 근데 안 되는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이게 리스크가 굉장히 큰 시험이거든, 사실. 음, 실례지만 좀 여쭤봐도 될까요? 올해 공무원 기술직 7급 목표로 공부하다 면탈이, 와, 7급 면탈했다는 건 필기 합격을 하고 최종까지 갔는데 떨어졌다는 거. 저도 면탈자입니다, 면탈자. 와, 7급이네요. 저는 경찰 면탈이었는데, 님은 기술직 면탈이네, 와. 이 면탈은 겪어본 사람만 압니다. 이게 진짜 있잖아요. 진짜 밥이 안 넘어갑니다. 밥이 안 넘어. 세상 모든 게 다 불행하다고 생각해요. 며칠 동안은. 나중에 눈물이 면접 탈락이에요. 면접 탈락. 면접 탈락을 줄여가지고 면탈이랍니다. 그러니까 근데 와 7급을 준비하실 거 머리가 좀 된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러니까 7급을 저렇게 준비하신다는 거는 기본적인 학벌과 머리가 된다는 말씀이신데 혹시 인서울권 대학교 나오셨나요? 인서울권? 보니까 제가 봤을 때 서울에서 보니까 서울 집이 서울이라고 하는 거 봐서 서울 쪽에 대학을 나오신 것 같아요. 죄송한데 정말 죄송한데 정확한 대학교 명칭 묻지 않겠습니다. 혹시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서성한, 중경외시, 국순세당, 국순세당, 건동홍, 광명성 가시죠. 여기서 어디 들어간지 다 궁금하네요. 죄송한데 여쭤봐도 될까요? 그냥 있잖아요. 원래 대학교 이렇게 좀 급을 나눠. 왜 이렇게 공대 나왔는데 공무원 시험 본다고요? 아니, 공대 나왔는데 공무원 시험 보면 문과 나온 사람들 어떻게 해? 참 요즘 왜 이렇게 이렇게 수도권 고학년자분들이 공시나 하, 참 안타깝네요, 이게. 얼마 전에 사연 봤죠? 네? 그거 어떻게 아세요? 얼마 전에 고려대 고려대 나오신 분도 취업 열려가지고 저한테 고민 상담했고, 중앙대 공대 친구는 나와서 뭐 할까 이 고민 상담했고, 국민대 자동차학과 나온 친구는 그 친구는 뭐라고 했지 내한테? 대학교 때려치우고 대기업 생산직 가고 싶대. 아니, 사실 일반적인 학교가 아니잖아요. 일반적인 학교는 학과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공대 정도 갈 거면 기본적으로 공부를 좀 잘했다는 거잖아요. 학교에서도 이 범생성 유도면서 공부를 잘했다는 사람이죠. 한 번에 저렇게 가기 힘든데 수능에서 역전해가지고 가는 것도 아니고, 아니 좀 이해가 안 되네요. 아니 공대면 사실 취업이 어느 정도 보장은 되지 않습니까? 공대 정도면? 공대 정도면 어느 정도 취업이 보장이 되지 않나요? 취업이 보장이 안 되나? 공대 정도면? 좀 이해가 안 돼요, 사실. 아버지가 아프셔가지고. 아, 좀 죄송합니다. 솔직하게 말하면, 제때 취업 못했다고요. 아, 죄송합니다. 사실, 이 사연 내용하고 상관없는 내용이고, 사실, 사연 내용은 여기서 어딜 갈까 이 얘기인데, 얘기하다 보니까, 물어보다 보니까 여기까지 나왔네. 죄송합니다. 제가 아픈데 건드렸네. 공무원 시험 보니까 7급까지 합격할 정도면, 시간을 좀 꽤나 공을 많이 들인 것 같아요. 30대라고요. 보니까, 7급 필학까지 가는데 한 3년은 잡아야 되거든요. 빠르면 2년이에요. 1년 안에 붙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다인도 아시죠? 보통 7급은 5년에 붙어도 장수생이라 얘기 안 해요. 왜냐면 그만큼 오래 걸리기 때문에 위험 부담도 크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7급을 못해도 아무리 작게 잡아도 면탈 정도 할 정도만 3년을 준비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왜냐면 7급은 1년에 한 번밖에 시험이 없어요. 1년에 한 번밖에. 물론 지방직구까지 나누면 1년 두 번이죠. 좀 이해가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또 하나 말씀드리자면 9급을 쳐도 되지 않습니까? 7급을 붙을 정도면 9급 시험을 봐도 붙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굳이 7급을 칠 이유가 있어요, 근데?
내가 기본적인 머리가 좀 그래도 남들보다 좀 된다고 생각하니까 그래도 기왕 할 거면 구급보단 취급을 해서.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이제 내년부터 2022년인가? 그때부터는 제가 알기로는 교차 시험 안 된다고 들었거든요. 7급하고 9급을 교차해서 시험 못 보게 했끔. 7급을 보는 사람 7급만 봐야 되고 9급을 준비한 사람 9급만 봐야 되고 이렇게 면접을 안 봤다고요. 아 진짜요? 아 근데 후회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필기 합격은 했지 면접 안 봤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좀 문어발식으로 공부하는 거예요. 7급의 조건이 되면 거의 약간 문어발식으로 그 중에 하나만 걸리면 해야겠다. 약간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하시는 거네요. 이분이 보니까 공부 머리가 좀 되시는 분입니다. 예. 아, 그러니까 막 지금만 생각해 보면 사실 난 그 후에 들었을 것 같아. 아, 그때 왜 내가 구급 그 면접을 그냥 안 하고 그냥 넘어갔을까? 엄청 많이 되죠. 아, 참. 그러니까 지금 이분 같은 게 그거네요. 내가 두 가지 이유를 확실하게 알겠네요. 이분이 생산직을 하는 이유가 있어요. 일단은 공부하면 돈이 총알이 있어야 되는데 총알이 없으니까 공부를 하는 거예요. 평화의선님 어서세요? 저도 공부를 해봤잖아요. 물론 님처럼 높은 급은 아니지만 저도 경찰 공부를 해봤고 면탈을 해봤어 두 번이나 해봤습니다. 저도. 저는 예전에 면탈을 했던 언제 아세요? 일부러 동네 지구대 파출소 있죠. 거기다가 일부러 그 바닥에다가 가래심 붓고 막 나왔어요. 짱 나가지고. 경찰 미웠어. 네, 졸라 미웠어요. 근데 이해가 될 거예요, 다이님은. 일주일 동안 그냥 지구대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일부러 가래심 뺐다, 길바닥에. 의경도 본 앞에 확 붓고 막 그랬어요, 막. 약간 또라이죠. 근데 또라이가 돼, 이게. 최종 불합되면 또라이가 된다니까요. 보통의 어떤 그런 정상적인 어떤 이게 안 된다니까요. 뇌에서 이게 안 된다니까요. 판단이 안 된다니까. 그래서 펑펑 우는 게 즉시 정상이에요. 제일 정상적인 게 진짜 눈물 날 정도, 눈에 눈물샘이 많을 정도로 펑펑 우는 게 제일 정상이야. 좀 미치면 나같이 하는 거고, 좀 또라이 같으면 막 나같이 하는 거고 막. 이게 왜 그런가 하면 아무리 담당하게 떨어지면 뭐 다음에 더 하면 되지 이렇게 하는데 이 마음 사람 마음이 그렇게 안 돼. 예. 사람 마음이 그렇게 안 된다니까. 자, 그럼 본론으로 가보겠습니다. 본론으로. 예. 구미에 있는 LG 이땡땡가 중소기업 마스크 생산. 둘 다 구미에 있단 말씀이시네요. 둘 다 구미에 있단 말씀이시네. 그리고 일단 이번의 상황을 내가 말씀드릴게요. 이번 년에 이제 어, 군무원 7급 연탈, 7급 연탈하셨고 공시생이죠. 네, 인서울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일을 하는 이유는 돈을 벌기 위해서. 중소기업 천연이나 김포점요. 아니 근데 만약 그렇게 되면 자취를 해야 돼. 자취를 해야 된다니까. 자취. 구미에 있으면 자취를 해야 돼. 상관없겠어요? 공부머리가 좋은가 하고 어떤 그 자기의 어떤 그런 그 하는 거하고 달라요. 머리도 있잖아요. 그 머리의 쓰임새에 따라 달라. 기숙사 제공으로요. 기숙사는 기대하지 마세요. 일단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기숙사는 예, 그냥 잠만 자는 곳이지 기대하지 마라. 아마 공장에 기숙사 제공을 하려고 해도 룸메이트랑 같이 쓸 겁니다. 1인 1식은 웬만하면 제공이 안 될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보면 기숙사 생활하다 룸메이트는 안 맞아가지고 따로 나와가지고 음, 기숙사를 이제 따로 나와가지고 기숙사 그냥 방세 내고 쓰는 사람도 있거든요. 기숙사 제공이라 하더라도 돈은 내야 될 거예요. 그 요즘에는 또 공장마다 사정이 좀 어려져가지고
저렇게 1인 1실은 없을 거야 아마. 1인 1실 기대하시면 안 돼요.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방 하나에 내 혼자 쓰는 거 없을 거야. 아마 비슷한 나이 또래 6인 1실은 아마 그럴 거예요. 6인 1실이라기보다는 그런 거예요. 뭐냐면 아파트 같은 거죠. 아파트 같은 데 가면 쪼매난 평수 있죠. 투룸 쓰리룸 같은 거. 그런 데 해가지고 방 3개짜리를 2명씩 이제 2인 1조리가 쪼개가지고 아마 그렇게 생각할 거야. 6인 1실은 없고요. 6인 1실 어떻게 생각해? 그 닭장이지. 그러니까 아마 이렇게 생각해. 6인 1실은 그거예요. 뭐냐면 아파트인데 낡은 옛날 아파트 있죠. 그런 거. 사택 형식으로 해가지고 옛날 아파트 보면 방 3칸 있잖아요. 거실 쪼매나게 있고 거기다가 이제 2명씩 쪼갈렸을 거야 아마. 아마 그렇게 쓸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어쩌면 6명이 어떻게 자? 어? 거기 보면 잠꼬대 하는 사람들 막 지식인 사람 엄청 많은데 어떻게 자 여러분? 2명도 힘든데. 그리고 아마 2인 1실에 하더라도 아마 그렇게 될 거예요. 뭐냐면 한 명은 주간조 한 명은 야간조 해가지고 서로 그 한 명은 주간조 야간조 해가지고 얼굴 보기 힘들 거야 아마. 2인 1실이면 저게 똑같이 2인이 같이 생활하는 게 아니라요. 이미 주간에 일하잖아요. 저 사람은 야간에 일한다거나 아니면 야간에 일하면 주간에 일한다. 그래서 서로 얼굴 보기 힘들 거예요 저게. 보통 2인 1실. 그러니까 2인 1실 하면 아까 그렇게 될까 제가 말한 대로 2명이 같이 시간 맞춰가지고 내가 이제 쉬면 저 사람은 주간 일하고 내가 야간 들어가 있으면 저 사람 상대방 쉬고 있까 막 그렇게 될 거야 서로 얼굴 보기 힘들 거야 아마. 그래서 2인 1실 한다 하더라도 거의 뭐 그 얼굴 보기 힘들 거예요. 근데 기숙사를 또 안 찾아볼 수가 없는 게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하나 조심해야 될 게 아셔야 될 게 아마 일하는 동안은 공부를 못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일단 어디가 좋다 나쁘다 하기 전에 일단 요거부터 말씀드릴게요. 일하는 동안은 공부를 하고 싶어도 너무 힘들어서 못할 겁니다. 왜냐하면 생각해보세요. 일을 아마 저 LG 저 이동태 같은 게 12시간이에요. 12시간. 기본 근무가 12시간이에요. 12시간인데 거기서 뭐 조회하고 출근 시간 뭐 왔다 갔다 뭐 대기하는 타는 시간 그리고 그 출퇴근하면서 뭐 버스 타는 시간을 합치면 14시간, 15시간입니다. 그 말이 12시간이지 생산직은 딱 땡되면 바로 출근에 일하는 게 아니라 대기 시간이라는 게 있어요. 만약 8시부터 일한다고 치면 아침 8시부터 일한다고 치면 7시 반까지 기다리고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내가 설명해 줄게요. 8시 출근이라고 하지만 막상 내가 이제 일터로 갈 때는 한 6시 한 2, 30분 일어나야 돼. 적어 늦어도. 그러면 씻고 밥 먹고 통근버스 타야 되잖아요. 통근버스 타면 한 7시. 왜 통근버스가 그 시간 놓치면 안 와요. 그럼 택시 타야 돼. 택시 타면 돈도 많이 나오죠. 한 7천 원, 8천 원 나올 겁니다. 통근버스 타야 된단 말이에요. 통근버스 타면 그 시간대가 있어요. 노선 시간대. 그 시간 지켜야 돼. 기사분들 안 기다려줘요. 안 기다려준다니까. 뭐, 저 5분 늦을 것 같아. 기다려. 이게 아니에요. 그냥 갑니다. 그냥. 알았다 하면 그냥. 뒤도 안 돌아보고. 그래서 한 플러스, 그러니까 내가 일하는 시간에서 출퇴근까지 소요된 시간 하면 일하는 데만 한 15시간 소비해야 돼. 그러니까 집에 오면 잠밖에 못 자요. 잠밖에 못 자. 이거 각오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미 일을 하고 안 하는 건 중요한 게 아니라 나는 그게 우려가 돼. 이게 공부를 해본 사람들 알잖아요, 다행히. 이 생체 리듬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알잖아요. 생체 리듬이라는 게. 아마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두 가지 일을 하면 다 박살이 날 거예요. 원래 공무원 공부해본 사람도 아시겠지만, 뭐 다행히도 아시겠지만, 이 공부라는 건 똑똑한 사람이 이기는 것도 맞지만, 꼼꼼한 사람, 오히려 공부에선 꼼꼼한 사람이 더 잘합니다. 여자들이 공부 잘하는 이유는 그렇게 생각해요. 여자들이 머리가 똑똑해서 잘하는 것도 있겠지만, 꼼꼼해서 잘한다고 생각해요. 남자보다, 기본적으로. 그리고 공부에서 정리를 여자들이 더 잘해요. 남자들 보면 악필이 엄청나게 많아.
책 보면 진짜 책인지 이게 구덕인지 보기 힘들 정도로 막 책을 완전히 무슨 뭐 너덜너덜하게 쓰는 사람도 있고, 제가 봤을 때 여자분들 그렇게 쓰지 않더라고요. 정리를 잘해요. 확실하게. 그래서 여자분들이 이 공무원 시험 유리한 이유가 거기서 나온다고 생각해요. 이 공부는 꼼꼼한 싸움이에요. 꼼꼼한 싸움. 누가 더 꼼꼼하게 기본서 더 많이 파고 더 많이 보느냐. 아무튼 그 싸움인데. 근데 이 공부를 이 일을 하게 되면 아마 펜을 잠깐 놔야 될 거예요. 놔야 될 거야. 그 정도 각오는 돼 있으시죠? 아마 가보시면 아시고 도저히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에요. 도저히. 엄두가 안 날 겁니다. 음, 그래서 난 이게 우려가 돼요. 그러니까 님이 이 일을 처음 하는 거잖아요. 뭐 생산직이나 뭐 밤새고 일하는 걸 육체적인 일을 혹시 해본 적 있어요? 이렇게 뭔가 몸 쓰는 일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다인이? 아마 대학교 카페 서빙하고는 차원이 다를 겁니다. 아마 장담하는데. 특히 마스크는 모르겠는데 저 LG 저쪽은 굉장히 일이 빡십니다. 빡시다고 소문난 곳이에요. 여자분들도 추노 많이 합니다, 저기는. 여자분들 웬만하면 가기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사실, 저기는. 아, 재수없 죄송하다고요? 원래 재수 없었어요. 야. 아니, 근데 사실 나는 공장을 말리고 싶어, 사실. 이런 말씀드리면 그렇긴 한데, 공장을 말리고 싶어. 이게, 이 육체 노동을 안 해봤으면, 아니, 그거하고 또 차원이 달라요. 많이 달라요. 왜냐하면, 저 이노텍은 굉장히 좀 빡세다고 소문난 곳입니다. 굉장히 거지 같다고 소문나는 곳. 오죽하면 추노텍이라는 구미에서도 알아줍니다. 구미에서도. 구미 그 공돌이 공순이한테도 알아줍니다. 저기. 예, 전국적으로 알아주는 곳이에요. 독지사 같은 데 가면 정말 유명합니다. 여기는. 여기 굉장히 유명해요. 빡신 곳은. 빡신데 텃세까지 심합니다. 단단히 각오하셔야 됩니다. 카카오 면접이라고요? 카카오 뭐 회사 면접이에요? 아니 뭐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니 생산직 뭐 지원하겠다고 하신 분이 뭐 다른 데 면접까지 보신 거예요? 그렇죠. 저게 일도 일이지만 텃세가 장난 아니에요. 좀 유명합니다. 유명해. 아, 게시양 마이웨이라고요? 뭐 좋긴 한데 뭐야? 요새 바빠서 이젠 들어오네 휘읒휘읒. 소피아님 만원 후원 감사합니다. 오랜만에 오셨네요. 예. 저 소피아님이 다행히 저 소피아님이 저분은 구급 공무원 합격하신 분. 간장공양님 어서오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야, 우리 센스 있네, 우리 다행. 역시 배우신 분이야. 역시 저희가 노딱 걸릴 거를 미리 이제 이 노딱 걸릴 거를 미리 예상해가지고 저렇게 초성체로 써주는 센스. 야, 이 굉장히 배우신 분이에요. 배려심이 높으신 분이야. 혹시나 실수도 제가 읽을 수도 있거든요. 읽으면 또 유튜브 알고리즘이 또 그지같이 또 파악해가지고 네, 정말 저분도 고생 많이 하신 분. 소피아님도 저분도 작년에 국무원 최종 면탈하신 분이에요. 면탈했다가 올해 심기일전해가지고 붙으신 분. 그러니까 이게 단단히 각오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생각하는 것보다 많이 힘들 수 있습니다. 왜 힘드냐 하면 텃세가 장난 아니에요. 텃세도 있고 그리고 일도 빡시고 아마 저 LG 저쪽 같은 경우 아마 방진복을 입을 거예요. 방진복. 유튜브는 아니면 저게 구글에 검색해보면 방진복 하면 왜 입만 내놓고 얼굴만 이렇게 딱 내놓고 그 약간 왜 스펀지 실험맨처럼 입는 거 있죠. 그거 입고 하는데
입만 가리고 이제 눈만 깜빡깜빡거리는 거예요. 근데 그게 답답할 수 있어요. 그것 때문에 퇴사하는 사람도 많아요. 예, 그거 입고 하는 거예요, 그거. 그리고 이제, 또 네 번째로 얘기하는 거는, 아무래도 생산직이, 어중이, 떠중이가 많다 보니, 질 나쁜 사람들도 좀 있습니다. 섞이지 마세요. 아까 그 샹 마이웨이라고 했잖아요. 샹 마이웨이. 샹 마이웨이 지키셔야 돼요.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냐면 생산직이 아시겠지만 저기 같은 경우에는 스펙을 그렇게 많이 안 따질 거예요. 고등학교 졸업장만 있으면 들어갈 수 있을 겁니다. 그 말은 뭐냐 하면 그 비슷한 어떤 그냥 솔직히 고등학교 졸업장 웬만하면 다 가지고 있잖아요. 전국 각지의 어중이 떠중이 그중에 좀 질 나쁜 놀기 좋아하고 좀 약간 반란까진 이런 사람들이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거예요. 물론 어디 가든 다 있겠지. 근데 비중이 높을 겁니다. 특히 내가 조심하라고 하는 거는 남자들 조심해. 남자들. 남자들 조심해야 돼. 남자들. 여자들도 조심해야 되지만 남자들 조심해야 돼. 남자들 중에 이 수컷티가 팍팍 나는 애도 있어요. 어떻게 한번 술 먹고 어떻게 한번 딴 데 데리고 가려고 하는 이런 흑심 가지고 있는 애들 많다면 늑대 같은 애들. 특히 이쪽이 많을 거예요. 이쪽 세계를 잘 모르잖아. 내가 여지껏 겪어가지 못했던 그런 사람 만날 가능성도 있어요. 충분히 있다고 봐야 돼. 왜냐, 사람들이 보면 여기까지 왔다는 건 약간 벼랑 끝에 와 있는 사람들이 좀 있단 말이야, 벼랑 끝에. 사실 여기까지 왔다는 거는, 이곳까지 왔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더 이상 내가 돈이 없으니까. 사실 돈 있으면 이런 일 안 하죠. 팩트로 얘기하면 사실 돈 없으면, 내가 돈 많고 뭐 총알 있으면 내가 일 하겠습니까? 솔직히 맞잖아요. 다인이 또 지금 당장 공부를 해야 되는데 돈이 없으니까 총알이 필요하니까 좀 마음을 단단히 먹고자 이걸 하는 거잖아요. 아무나 받아준다는 거는 또라이도 들어갈 수 있다는 소리예요, 이게. 동급한 사람들 다 받아준다는 거야, 동급한 사람들 좀. 이상한 사람들도. 구미 같은 데 특히 많단 말이에요, 구미에. 그런 메이가 많단 말이에요. 아니, 그 사람들하고 또 다른 사람들이에요. 다행히. 또 그런 사람하고 또 다른 사람이야. 그런 사람하고. 와, 그 고생 많이 했겠네, 와. 아버지 간병 10년 동안 하시고. 저것도 왜 했냐고 하면 간병비가 비싸거든요. 간병비가 월에 한 200은 되지 않습니까? 간비 비싸니까. 와, 효녀시네. 어떻게 보면 저 이제 아버지 간병하시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꽃다운 청춘을 다 바치신 거네. 아이, 목이 또 있어, 씨. 250부터라고요? 와, 서울은 좀 비싼가 보네. 그래서 절대 뭐 술 먹자고 하면 가지 마세요. 저 이것도 인연인데 같이 하고 식사나 같이 합시다. 이런 거 하지 마요. 어차피 헤어질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냥 뭐 아는 척하고 친하게 지내도 그냥 바빠가지고 그냥 이롭다고 하면서 그냥 빠지세요. 무조건 빠져요. 이런 사람도 잘못 엮여봐야 적을 게 하나도 없어. 사실 구미란데 별로 좋아하진 않는데요. 그런 얘기 많아요. 술 먹고 해가지고 같이 뭐 동거하는 사람들도 많아. 구미 같은 경우에. 생산직이 많은 공단 같은 경우에는요. 저도 외롭고 하니까 외로운 사람들끼리 만나가지고 예, 살림 차린 사람도 굉장히 많아. 구미 특히 많아요. 이노트 많을걸? 아, 이것도 가보면 알게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미리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뭐 외로우니까 다들 이제 여기 타지고 하니까 외롭잖아요. 아는 사람 하나도 없고 하니까 서로 외로운 사람들끼리 또 뭉치니까 그러면 또 같이 살면 돈이 절약되니까 그래서 같이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아. 옛날부터 많았어요. 구미는 유명했습니다. 아니 아니에요.
이게 얼굴이 이쁘고 안 이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다인이. 그냥 여자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자라는 게 중요한 거야. 얼굴 이쁘지 않아도요. 거기 보면 약간 좀, 좀, 마탱이 간 사람들 있어요. 뉴페이스도 노리려고 하는, 뉴비도 노리려고 하는 사람도 있어. 그래서 낚이면 안 돼요. 지구인 같이면 생겨도 돼요. 지구인 같이면 생겨도 충분히 낚일 가능성이 있어요. 더 조심하라는 거예요. 꼭, 그러니까 일반적인 왜 서울 같은 데 보면 왜 정말 막 이쁘고 좀 매력 있어야 뭐 이렇게. 왜냐면 서울이 여자분들이 많으니까 인구가 많잖아요. 어, 발에 치는 게 뭐 남자 여자니까 상관없는데 이 구미 같은 공당 같은 데는 아니라고요. 구미 같은 데는. 그래서 좀 조심하라는 거. 그래서 제가 만약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자면 저는 구미 이노텍 추천합니다. 네, 구미 이노텍. 비록 추노텍이긴 하지만 왜 그런가 하면 멘탈 잡기는 정말 좋을 거예요. 멘탈 다지기는 최고일 겁니다. 그리고 딱 3개월밖에 안 하기 때문에. 아, 그리고 부모님 오늘 책 보면 들었는데 저기 뭐냐? 그렇게 얘기하니까 모르겠는데요. 3개월 전에 돈 못 받고 나올 수 있어요? 아니죠. 자기가 안 나오면 계속 가능한 걸로 알고 있는데. 사고 치지 않으면 계속 가능한 걸 알고 있는데. 제 방송에서 그쪽 일하셨던 분이 있거든요. 저기 3개월 하고 나서 계속 연장으로 알고 있어요. 자기가 더 하고 싶다 하면 연장. 근데 저게 나는 대기업이다 보니까 상여금도 있어요. 상여금도 있어. 떡값을 줘요. 지금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 그냥 시급만 주거든요. 시급만 주는데 저기는 떡값도 나와. 상여도 받을 수 있어요. 상여 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1개월씩 계약료. 그러니까 원래 그러니까 그거예요. 계약직은 떡값이 없는 게 아니에요. 떡값을 다 주는데 기한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원래 대기업이라고 하면 중간중간에 그 상여금이나 떡값이 있거든요. 짝수다리 해가지고 몇 프로씩 걔가 월급이나 보태가 돈을 줘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600%다가 보면 뭐 2, 4, 6, 8, 10, 12 짝수다리 100%로 해가지고 그렇게 줍니다. 그래서 뭐 짝수다 걸리면 이제 상여 받고 상여 포함돼가지고 월급 받는 거 조금이라도 더 받는 거죠 어떻게 보면. 마스크는 내가 말리고 싶은 게 마스크 같이 한철 장사예요 한철 장사. 마스크가 마스크 요즘에 공장 어려운 걸로 알고 있어요 마스크는. 마스크가 요즘 공장이 많이 어려운 걸로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마스크가 뭐 이제 물량이 없어서 안 되는 게 아니라 단가가 낮아져가지고 단가가 폭락을 해버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수지 타산이 안 맞는데 왜냐하면 마스크가 원래 마스크 생산하던 공장이 아니라 원래 다른 거 했었는데 이 메로나 때문에 마스크가 많이 필요하니까 갑자기 업종 전환하는 데가 굉장히 많아요. 중소기업 마스크 생산 대부분은 그런 곳이야. 아까 제가 말씀한 거. 원래 마스크 기업 자체가 대기업이 없어요. 마스크 자체 대기업이 중견도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언제든지 잘릴 수 있어. 그러니까 님이 지금 목돈이 필요한 거잖아요, 목돈이. 어. 그래서 목돈 만들기 좋다는 거죠. 지금 중요한 건 이분한테 중요한 그게 목돈이에요. 공부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목돈이야. 오래 하려고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 정착해가지고 일을 그렇지 야간 고정은 잘 안 뽑아. 야간 고정 자리가 원래 없어요. 야간 고정 자리가 잘 없어. 원래 없어요. 그 자리는 잘 안 해. 그리고 야간 고정 몸이 더 안 좋아져요. 몸이 안 좋아져. 쥐야도 몸이 안 좋아지지만 아마 저게 이건 몸이 더 안 좋아지지. 왜냐하면 저 대기업인 저기 일이 항상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기 일이 항상 있어요. 물량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냥 일을 처음 가가지고 열심히 하겠다 하고
처음부터 딱 3개월만 하겠다. 3개월 그만둘 건데 이게 아니라 그냥 그냥 뭐 뽑아만 주시면 무조건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냥 될 때까지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나서 3개월 돼가지고 안 하겠다 하면 그만이죠. 네. 그래서 저는 어차피 얼마 정도 받을지 모르겠지만 한 200 후반대 받을 거예요. 평달에 200 후반대, 뭐 상여 받으면 300 초반 중반. 저 정도 돈이 나올 거예요. 세금 떼고. 적은 돈이 아니에요. 그래서 3달 동안 좀 미쳤다 생각하고 좀 빡세게 하면 600 정도 모으지 않을까. 정확한 금액은 아니지. 대략적 600 정도. 왜냐하면 저기는 물량이 항상 있어요. 물량이. 일단 중요하게 나는 있잖아요. 뭐 이것도 중요하지만 일단 이 고민사에 나온 그대로 얘기하자면 낫다는 거지. 마스크는 마스크 업체는 지금 포화 상태, 포화 상태. 음? 포화 상태이고 지금 개념의 어려움을 호소합니다. 그렇죠. 아니요, 그리고 받을 수 있잖아요. 설상여금 세거든요. 한 100% 나올 거예요. 기본급이 100%. 지금 노동법이 기본급이 한 170만 원 되니까 설날 받고 나오면 그 기본 월급에다 300 한 중반까지 갈 수 있는 거죠. 세금 떼고. 근데 일단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솔직히 냉정히 말씀드리면 저는 웬만해서는 이거 하지 말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사실 생산직은 몸 상하거든요. 해보면 알아요. 아, 그렇군요. 해보면 압니다. 쉽지 않다는 것을. 그래서 어, 그 사실 저는 안 했으면 좋겠는데 이분이 지금 절박하고 마땅히 고를 게 없잖아요. 고를 게. 아, 근데 학벌이 너무 아깝다. 근데 공모하면서 하루에 몇 시간씩 일하고 생활비 벌면서 일하는 것도 있는데 이건 너무 적게 봐도 별로인가요? 유치원 등하교 교우미가 어느 정도 버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요새 시국 때문에 여건 때 등하교가 변경이 잦아서 안 하게 되면 아무래도 벌이가 줄어서 좀 그렇긴 하겠는데 근데 이게 문제가 여자를 안 뽑는다는 거야. 교환님. 여자를 안 뽑아요. 특히 운전 파트는 여자분들이 비집고 들어야 힘들어요. 여자분들이 들어가기 힘들어. 웬만하면 남자를 뽑을 거예요. 그리고 나이 있는 사람들 뽑을 거예요. 운전하시는 분들은. 젊은 사람도 안 뽑고. 그리고 그런 자리는 보통 인맥이 들어가, 인맥으로. 아는 사람들. 그리고 공부하면서 돈이 많이 들어요. 돈이 많이 들어가. 아, 근데 학벌이 너무 아깝다, 근데. 아, 참. 너무 아깝네요. 이분이 여경시험 봤으면 바로 붙었을 것 같은데. 지금 여경시험에서. 하긴 요즘 대기업에서도 학벌 이제 안 본다고요? 안 보는 게 아니라, 안 보는 게 아니에요. 학벌을 봐요. 아유,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축하드려요. 박수 한번 칩시다, 여러분. 아, 축하드립니다. 예, 기립박수 한번 드릴게요. 아유, 그동안 얼마나 고생이 많았습니까? 이제 평생 이제 재수가 되시는 거네요. 합법적인 재수가 되. 여러분, 교정직은 그런 얘기 하거든요. 합법적인 재수라고. 네. 일반 재수, 불법을 저질러서 이제 깜빵 생활 하는 거거든요. 근데 저분은 이제 합법적으로 이제 깜빵 생활 하는 거죠. 왜냐하면, 교정직도 깜빵 생활하는 건 똑같고, 깜빵에서 먹고 자고 하는 건 똑같거든요. 네. 좀, 말, 표현은 좀 그렇긴 한데. 아, 그렇지. 장관관이 좋습니다. 자, 이런 날도 그냥 있을 수 없습니다. 한턱 쏘십시오. 한턱 쏴요. 아, 그냥 못 넘어갑니다. 자랑했으니까 그냥 넘어갈 생각하지 마십시오. 아니, 워라밸 안 좋아요. 교정직 워라밸 안 좋습니다. 다이님, 뭔가 착각하시는데 교정직 워라밸 안 좋아요. 워라밸 최악입니다.
규정직 근무가 주야비 윤이에요. 주야비 윤. 주간, 야간, 비번, 주간. 이 반복이에요. 뭐 주말 못 쉬고요. 이틀 이상 못 쉬어요. 잘 모르고 하는 소리예요. 주야비 윤이잖아, 맞죠? 주야비 윤이 주야비 윤. 규정직 그리 근무 빡빡해요. 이게 해보면 빡빡하다니까. 저기 일 편한 거 알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힘들지만 내가 기껏 일하겠다는 각오를 가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어? 그러니까 저분도 힘들다는 거 알고 있어 들어가면 힘들다는 거 알고 있지만 그래도 그까짓 거 내가 각오하겠다. 힘들지만 내가 그거 뭐 대수냐. 어허, 다인이. 어허, 그런 말씀 하시면 안 되죠. 아니, 헷갈릴 게 있지. 규정직하고 교육행정 헷갈리면 어떡합니까? 완전 일 분야가 다른데. 완전 분야가 다르잖아요, 저거는. 완전히 다르잖아. 자, 아무튼,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요. 일단은, 네, 이노텍 가세요. 가실 거면. 정작 가실 거면 가시는데, 일단 마지막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요. 정말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 지금 첫 번째에서 진행하면서 영상 길이가 좀 길어지긴 했지만 그래도 많은 분들이 좀 이해해 주실 거라 생각합니다. 일단 몸 상하시면 안 됩니다. 몸 상하시면 안 돼요. 이거 몸이 상할 수가 있는 일입니다. 충분히. 태어나면서 밤새는 일을 안 해본 사람은 몸이 충분히 상할 수도 있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웬만큼 건강한 사람도 이 일을 하잖아요. 그럼 몸이 망가져요. 몸이 망가져. 몸이 망가지긴 이것만큼 좋은 일이 없어요. 그리고 3달 동안 펜을 안 잡고 다시 또 잡게 되면 또 공부하기 힘들 수도 있어요, 이게. 왜냐, 내가 공부했던 환경하고 전혀 다른 환경에서 뭔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럴 때도 초심을 다지셔야 됩니다. 내가 이거 하려고, 내가 여기 이거 올인하려고 여기 온 게 아니지. 내가 이거 하고 싶어서 여기 온 게 아니야. 계속 본인을 자극해야 됩니다, 이거는. 이 생활에 적응되면 안 돼요, 님은 특히. 적응돼 위험해. 이거 할만하네? 그냥 계속 해볼까 해버리면 3개월, 6개월, 9개월, 1년 돼버린단 말이야. 그리고 하나 더 아셔야 될 게, 저 LG 이노텍 저기는 전기지 전환 1도 안 됩니다. 0.1도 안 돼요. 전기지 전환 꿈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난 우려되는 게 그런 거예요. 가장 우려되는 게 일이 힘들어서 간둘까 이런 것도 있지. 이런 것보다도 이 사람이 이거 하다 보니까 할만하고 돈도 많이 주네? 괜찮네? 오히려 공모보다 낫네? 해가지고 여기 적응해 나갈까봐. 난 그게 좀 그런 우려가 있어요, 이게. 못 나오는, 여기 공장 생각 못 나오는 거거든. 그럼 정착해버리잖아? 정착해버리면 아까 그 내가 얘기했던 이런 늑대 같은 사람들 엮여가지고, 이렇게 엮여가지고 살림 차릴 수도 있는 거야. 사람 일을 모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지 말으라고. 특히 내가 당부 드리는 거예요. 당부를 더 드리는 겁니다. 뭐, 이분이 뭐 다른 것도 있겠지만 일단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했으니까 일단 요거를 선택하시고 아무튼 뭐 공무원 시험 이번에 아깝게 뭐 면접 탄력까지 되셨다고 했는데 사실 안타깝습니다. 서울에 유명한 그 대학교에 공대까지 나오셔가지고 사실 이런 식으로 좀 간다는 게 너무나도 안타까워요. 사실 배우신 분이잖아요. 배우신 분. 저는 공부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잘 됐으면 좋겠다는 건 변함이 없어요, 항상. 변함이 없죠. 근데 요즘에 고민 사연들 보면 웬만큼 공부를 한 사람들이 전혀 막 자기가 그 공부한 만큼의 어떤 그런 결실을 못 맺는 것 같아가지고 난 그런 게 너무나도 안타까워요. 최근에 어떤 고민 사연들 보면. 요즘 오면서 최근에 왔던 고민 사연들 다 그런 경우 많았잖아, 사실. 좀 좋은 학교 나왔는데 좀 뭔가 거기에 맞게 좀 진로를 좀 못 가는 모습 때문에 안타까운데 아무튼 몸 건강히 좀 잘했으면 좋겠고 어쨌든 잘 이겨내시고 이 공무원 시험 끝내야죠. 종지부 찍어야죠. 그래서 7급이든 9급이든 가리지 말고 일단 붙는 게 있으면 좀 그걸로 끝냈으면 좋겠습니다. 끝을 봤으면 좋겠어요. 이 더러운 거. 근데 내가 보니까 굉장히 긍정적이시네요.
분명히 힘들거든요. 분명히 저분 생활이 힘들고 그동안 걸어온 과정이 좀 현실을 부정하거나 남 탓을 할 수도 있는데 그런 게 전혀 안 보여서 전 놀랐습니다. 우리 이분한테 내가 배울 게 맞는 것 같네요. 왜냐하면 이분이 본인한테 어떤 그런 본인이 잘못해가지고 이렇게 꼬였다기보다는 어떤 주변 환경 때문에 본인이 하고 싶은 날개를 못 펼쳐가지고 지금 이렇게 된 것도 좀 있거든요. 근데 뭔가 어떤 그런 사회나 어떤 원래 이런 게 있으면 사회나 어떤 뭐 주변 사람들 탓을 돌리잖아요. 근데 그런 거 없이 자기가 스스럼 없이 받아들이고 한다는 것 자체가 절대 쉽지 않거든요. 절대 쉽지 않기 때문에 아무튼 이 시기 잘 극복하시고 내년에 웃는 얼굴로 다시 찾아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첫 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